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169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인터넷으로 봤는데 막 강남에도, 서울 강남에도 막 여러 군데가 침수되고 비 피해가 좀 없기를 바랄게요. 그러게요. 저희도 이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비가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들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그 필사하는 시간을 10분을 포함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새벽 5시 40분 이때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 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이렇게 뒤에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걸 틀어놓고 매일 다른 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든 게, 제가 맨 위에 그 날짜를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날짜에 맞게 보면 좋겠다. 누구나라도 나중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1일째, 2일째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영상을 틀어놓고 자신의 이제 그 카운트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10분을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0분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필사를 하도록 하죠. 10분간 제가 말없이 필사를 할 거고, 중간에 이제 한 반 정도 지난 그 시간에 몇 분 남았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새소리를 BGM으로 제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분 22초 남았습니다. 썼습니다. 저는 오늘 156조까지 썼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이걸 쓴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169일째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쓰는 양이 되게 많아졌고 좀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손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엄지와 검지로 이 펜을 잡아야 되니까 좀 손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새 단련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병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쓴 글은 그거죠.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완서야 완서야 이렇게 불러도 막 그게 박완서 작가는 너무너무 막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창피하고 막 이런 마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자신을 찾기 전에 빨리 이제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완서야 완서야 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 말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할머니가 최초로 쓴 일본말이자 마지막으로 쓴 일본말이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처음 그렇게 입에 일본말을 담았으니까 그 발음이 굉장히 어눌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듣는데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쓰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는 목 놓아 울고 싶도록 슬프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이 6학년이잖아요. 지금 박완서 작가가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6학년 정도면 13살 이 정도인데 아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름을 완서야 완서야 부르다가 일본 이름으로 또 부르시잖아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보자기에 막 이렇게 잔뜩 무언가를 담고 그걸 들고 찾으시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가 슬픔과 미움과 사랑이 뒤죽박죽된 견딜 수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할머니한테 뛰어갔대요. 아이고, 이 장면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그래요. 그쵸? 할머니는 어떻게든 이 어린 손녀를 만나서 무언가를 전해주려고 나오셨고 기찻길까지. 이 어린 손녀는 또 창피함에 또 할머니가 저렇게 자기를 막 일본말을 쓰면서까지 찾으니까 너무나 막 그 안쓰럽잖아요.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죠. 자기가 빨리 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계속 그 이름을 부를 테고, 그런 이제 뒤죽박죽된, 가족끼리는 이런 뒤죽박죽된 이런 감정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미움과 사랑과, 아이고 참 그러네요. 슬픔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를 만나는데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참음이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니?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얼굴이 왜 이렇게 축 갔을꼬 하시면서 볼을 비벼대셨대요. 여기까지 썼어요 오늘. 정말 참말로 이 할머니의 사랑은 저 바다의 깊이와 저 끝없는 하늘의 그 넓이, 이거랑도 비교할 수가 없죠.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는 나이가 든 이렇게 할머니가 된 시점에 자신의 그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쓰시네요. 그 사랑 때문에 잊혀지지 않았겠죠. 이 장면이요. 이 기차 수학여행 갔을 때 기차역에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니까 그 나이가 돼서 할머니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떠올리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목요일 정도까지 비가 좀 많이 내릴 거라고 그래요. 저도 어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집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등나무 같은 데서 10분 15분 기다렸고, 안 멈춰서 잠깐 소강일 때 이렇게 조금씩 옮겨서 나무 밑에 있다가 막 너무 쏟아지니까 그렇게 비를 피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다 젖었어요. 장화도 신고 우산도 썼는데도 말이죠. 여러분도 좀 비를 좀 덜 맞으시며 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또 이 비가 지나면 또 더위가 조금 꺾이고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씩 가을이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또 필사를 하시는 분들, 좋은 습관 만드시는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